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충북에서도 10,000명 이상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응원봉을 든 1020 세대가 주축을 이뤘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폭풍에 지역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수습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했고 여당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진행 중인 의대 신입생 모집 절차부터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천과 음성에서는 누구나 시내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새해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지난 주말 충북에서도 만여 명의 인파가 집회에 나왔습니다. 1020 젊은 세대들은 촛불 대신 응원봉을 손에 들고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탄핵 찬성 집회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충북도청 앞은 왕복 6차로 도로를 메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동 경기처럼 파도 타기도 이어진 말 그대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충북도청 앞 집회에 모인 인파는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으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15,000명이 모인 이후 충북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촛불 대신 응원봉이 등장했고 민중가요 대신 K-팝이 울려 퍼졌습니다. 1020 세대가 주축이 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기들 커서 민주주의 국회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나왔대요. 너무 기쁩니다. 와. 실제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게 처음에 좀 떨렸지만 와서 막상 해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지난 4일 첫 집회 당시에는 기성세대가 중심이었지만 국회에서 1차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1020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인근 가게에 커피나 간식을 선결제하고 응원봉을 기부하며 동참에 나섰습니다. 연설보다는 구호 위주로 그리고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거나 자기가 만들어 온 그런 피켓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바뀌는 모습들 보면서 집회 문화, 시위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갔구나. 기성세대가 주축이 된 대의제를 넘어 1020 세대가 직접 정치 주체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적 주체로서의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충북 비상시 국회의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매주 도청 앞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천주교 청주교구는 사천동 성당에서 시국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이 충북 정치권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위기를 수습할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자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주말 탄핵 후 첫 월요일 기자회견을 연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먼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수십 대의 버스를 타고 상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도민들께서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인 충북의 단체장들에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는 국회가 하듯이 지방의회를 활용을 해서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탄핵 직후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던 중앙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도 전국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반면 충북의 국민의힘은 탄핵의 후폭풍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탄핵 정국의 한파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썼던 SNS에서는 지사직에서 내려오라, 실망했다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충주 4선 이종배 의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내 입을 닫고 있다. 탄핵 다음 날 SNS에 송구스럽다. 민생을 살피겠다라고 올렸는데 탄핵 부결이 당론이었다. 내란 동조자다. 지지와 비난이 섞인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엄태영 의원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참여한 모든 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혼란을 부추기는 입법 독재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계엄 해제 당일 첫 입장문과는 논조가 달라진 것으로 여당의 책임 정치를 강조한 중앙당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경쟁이 지역에서도 현실화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국민들께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시고 또 힘들어하십니다. 정치는 이럴 때 그 기능을 회복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현직 대통령 소환까지 임박한 초유의 국가적 혼돈 속에 지역 정치권이 도민의 뜻에 제대로 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충청북도 민생안정특별대책반이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민생안전특별대책반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2주 동안 시군별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방안, 재난 대응 태세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9일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21개 부서와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민생안전특별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탄생을 앞두고 연합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충북도 의원 4명을 비롯해 시도별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연합의회는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충청권 시도지사 중 1명을 초대 광역연합장으로 뽑습니다. 또 충청광역연합의 내년도 첫 예산안과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은 내일 세종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의대생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학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멈추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대 증원 정책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신입생을 작년에 2배 이상 모집 중인 충북대학교에 수십 개 근조 화환이 놓였습니다. 화환에는 2025 모집 정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와 학생 등 40여 명이 진행 중인 의대 신입생 모집부터 멈추라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던 이들은 12.3 내란 포고문의 처단 대상으로 지목되자 더 격앙된 상태입니다. 곧 탄핵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늦었지만 사후 수습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수시에서 이미 의대생 60명을 선발한 충북대는 정시에서 나머지 66명 선발을 준비 중입니다. 원래 정원 49명의 2.6배 규모입니다. 올해야 당장 어쩔 수 없다만 추가 합격자 선발이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최저 등급, 그다음에 정시에서 한 번 뽑히고 다른 데 중복 합격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추가 합격시키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멈추고 오히려 감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런 요구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 대학교가 안 뽑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반발과 의료 공백은 계속되는데 강력한 추진 주체가 없다면 향후 의대 증원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취소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증원은 어렵지 않나.
이런 가운데 계엄 포고령에 반발한 대한병원협회가 이탈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잠시 멈춘 상태.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선 의사들을 계속 설득해 의대 증원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해 학생 5명이 검찰과 법원에 넘겨집니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중고등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초중학생 3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만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생활권이 맞닿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합니다. 두 지역 내는 물론 지역을 오가는 버스에 모두 적용되는데요. 이 같은 무상교통은 도내에서 처음 시도됩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읍을 경계로 두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 터미널. 이곳을 비롯해 음성과 진천에는 하나의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 70여 대를 운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3,500여 명이 이용합니다. 매일 이용하는 것 같고 비용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성과 진천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농촌 지역 주민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진천과 음성군이 요금을 전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버스 회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은 두 군은 지난 5년 매표 요금 평균치를 계산해 음성군은 한 해 14억 원, 진천군은 10억 원을 향후 5년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자율 이용 방법으로다가 제한 없이 탈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업은 진천군이 지난 7월부터 독자 시행하려다 버스 회사 한 곳이 진천과 음성을 다 운행하고 있어 논의를 거쳐 음성까지 확대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로 노인층의 자차 이용이 줄어 사고도 줄고 버스 이용은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주면은 좋지 뭐 나같이 없는 놈은 그거 타고 다니려면. 반면 기존에 비슷한 운행 수익을 내던 버스 회사 입장에선 이용객 증가로 보험 부담은 늘고 시내버스 증차 요구 등 향후 추가 비용 발생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 지나야 알겠지만 그때 가서 또 차차로 장단점 있는 걸 좀 수습해갖고 처리해 나가죠. 상당수 벽지 노선을 갖춘 음성 진천군이 매년 지원하는 농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평균 90억 원 안팎으로 민간 회사의 독자 운영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 인구 18만 남짓, 두 도농복합 중소도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면 무상교통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167억 원을 투입한 옥천군 다목적 구장 건립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실시 설계 과정에서 집안이 단단한 바위로 확인돼 토목 공사비가 665억 원으로 늘면서 지난 6월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옥천군은 현재까지 토지 매입과 기본 실시 설계비로 167억 원을 집행한 상태로 워터파크 유치나 다른 활용을 찾을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9살, 이른바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민식이법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제는 무엇인지 대전 MBC 김태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 운전자 처벌이 과도하다며 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00건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어린이 사망자 수는 6명에서 2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1만 1000여 건이던 일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00여 건으로 20%,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는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법 자체가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낼 수 없게끔 이런 안전시설물들이 정비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좀 했다. 또 민식이법을 폐지하기보다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조금 과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점은 이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전달되었고 인지되었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학습하고 있다는 반증의 이미지로도 또 어린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단 장애물을 설치하고 시야 확보가 쉽도록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태어난 지 7일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영아의 몸을 뒤집어 숨지게 한 30대 부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친모를 구속했지만 친부에 대해서는 부양할 다른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아 살해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된 담당 의사는 아직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에서 축사 분뇨가 유출돼 충주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축사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수로를 따라 인근 대전천으로 유입됐으며 물고기 폐사도 잇따랐습니다. 충주시는 상류와 인근 축사 등을 상대로 폐기물 유출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뒤 자신을 도와주려는 중학생을 때려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학생을 때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김은초, 신석호 기자가 보도한 오송참사 1주기 기획 기억과 망각이 올해의 충북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북기자협회 심사위는 재난, 삶과 죽음, 남겨진 자의 또 다른 아픔, 치유, 그리고 책임의 단어가 들어간 보도였다며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취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대웅, 신석호 기자가 단독 보도한 정우택 의원 돈봉투 수수 의혹 보도도 올해의 충북 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청주시 옥산면에서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옥산면 복지회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3살 전사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어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 모금을 진행해 3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청주시도 청주페이 앱으로 기부를 유도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사랑 어린이의 사연은 아버지 전요셉 씨가 딸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을 하며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충주 지역 아동들에게 성탄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올해로 18번째 산타 원정대를 꾸린 초록우산 충주후원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고 카드를 작성해 충주 지역 아동 2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